나온 답변이 뭐냐? 다들 그렇게 한대. 그거 얼마나 민간이 취약하냐 이거. 근데 그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행정에서 모임을 주도했어요. 행정에서 모임을 주도했는데 그만큼 그 여주가 민간의 조직이 없었다는 거지. 민의했다는 거지. 모여라 해서 모였어. 그럼 너희들 얘기해봐 하니까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그 합의를 못 보더라는 거지. 그만큼 이 노직하는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내가 어쩌다 이사장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내가 상당히 맨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불안한 거야. 왜? 내가 아직 역량이 안 되니까. 내가 역량이 안 되고 내가 이걸 해보지 않았는데 왜 이걸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야 나는 언제쯤 내가 편해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냐? 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되면 내가 옥탕 뒤집어 쓰는 판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실제로 하는 일에 부닥치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남들 다 센터 만드니까 왜 우리 센터 한번 만들어 보지 뭐. 예? 그게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남 같은 예를 들어요. 성남 같은 예를 들면 내가 성남 센터장 왔지만 성남도 마을 공동체 어마무시하게 많아. 내가 알기로도 막 거의 200몇 개가 되는 것 같아. 알기만 해도 150군데야. 그래서 그분들이 19년도부터 우리 한번 센터 한번 해보자고 막 으쌰으쌰 했어. 진짜 했는데 그냥 지경으로 딱 해버린 거야. 뭐 얼마나 화가 나.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센터장님? 그 이유에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센터장님이 어쩌다 센터장 된 거야. 왜냐? 초대 센터장님이 낙하산이었어. 그가 견디겠어? 못 견디지.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이 센터장을 맡다 보니까 그 대신 성남면이 이미 공동체가 조직화가 잘 돼 있단 말이야. 잘 돼 있는 사람들한테 어쩌다 센터장이 오다 보니까 도저히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가시고 이분이 어쩌다 센터장이 됐어. 그러니까 공동체에 고수가 오다 보니까 공동체들이 다 그냥 어서없이 한 거예요. 자, 한마디 하시죠. 내 얘기는 다 했어. 네, 어쩌다 센터장이 된, 어쩌다 센터장이 된 성남 센터장인데요. 여주 지금 말씀하신 이사장님은 여주 사회적 공동체 협의회라고 하는 지금 이게 너른골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여주 센터를 위탁받았어요. 그래서 그 위탁받은 법인의 이사장님이신데 사실 이제 여기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협의회가 위탁을 받기까지는 센터에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모 주무관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하셔서 이제 여기가 협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이사장 역할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에요. 저는 이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센터장님의 임기 보궐 남은 잔여 임기를 제가 맡게 되어서 11월 5일 날 11월 5일 날이 저의 임기 마지막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저희 성남은 직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을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저항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경기도 센터장님은 중요하시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직영 구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간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그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민간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센터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공무원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산 주체의 역할에 대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성남은 센터가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겪은 과제 어려움은 뭐냐면 네트워크가 하던 일을 센터가 하고 있어요. 작년 1년 내내. 그러니까 센터가 네트워크가 자기들이 해왔던 역할을 직영센터가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 센터의 직원들은 민간에 있는 네트워크의 활동가들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작 지원하고 돕고 살펴야 하는 사람들인데 프로그램으로 경쟁하고 있고 돌보는 거로 경쟁하고 있고 더 잘 보이고 돋보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에 있는 네트워크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저항심이 더 강해져.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시장님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놓여 있게 되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거예요. 마을 내 전시를 좀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잘못 들으면 마을 내 전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왜 마을 넷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을 넷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광주 안에서 우리가 센터가 필요하다. 그 필요가 그러니까 다른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다른 지역에 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센터가 필요하다. 그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 가잖아요.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면으로 가서 의논하고 동으로 가서 의논해서 이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 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가 왜냐하면 센터가 조직과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줄 세울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들을 자기 안에서 네트워크를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너른골 네트워크를 밀어줄 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기대이고 환상이에요. 왜?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성과를 내야 하는 이 조직이 가진 습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 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센터는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저는 센터를 흔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센터에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다. 왜? 돈도 없죠. 조직도 없죠. 그 나라비를 세운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우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경의 센터에 있으면서 장점은 비가 와서 좋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비를 좋아하는데 비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팀에 소속돼 있으니까 공동체들이 어떤 얘기를 막 물어봐요.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늘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과장님하고 바로 가서 독대해가지고 아유 저 공동체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해줍시다. 그럽시다. 그냥 직용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간 위탁이면 걸어서 한 세월 동안 가다가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해서 못할 거잖아요. 민간 위탁이 가진 약간의 한계일 수 있지만 직용은 바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자원과 에너지와 정보가 어디에 남느냐? 행정에 남아요. 우리 민간을 키우고 주민을 키우고 공동체를 키우는 거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잔류 조직은 우리의 이런 바램으로 흔들리지 않는 침대와 같은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른거울 공동체가 센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센터를 만들겠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너희는 이런 역할을 해라 라고 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손 들었어요. 손다. 지금 성남시 센터장님이신 거죠? 여기 처음 뵈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한 90%는 되게 와닿는 건데
광주시의 또 너구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진짜 100%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센터가 생기는 건 굉장히 좋은데 아까 전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민간이 하든 지경이 하든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생겼으면 좋겠다 또는 의견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무조건 생기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생기기 전에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를 너공넷을 맨 처음 제가 만났을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이지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장점도 알고 그 민간의 그 장단점을 조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다 그만두고 개인의 손으로 오면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그 관에 관련된 그 담당자들과 일들을 하면서 그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지경을 떠나서 우리가 독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이거는 저도 사실 말 못하고 너공넷이 그럴 수 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경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성과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10년 가까이 일을 같이 하면서 성과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들에게. 저희도 성과 중요했지만 공무원들은 정말 성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성과를 잘 활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저희를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또는 그들이 먼저 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중요시하는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공동체 센터가 생기면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고 민간이 같이 한다라는 거는 저는 처음 센터가 시작이 됐을 때는 그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경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사실 제가 활동가이지만 저 자신도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같이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먼저 다 협의를 하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성과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성과를 말하는지 누구를 위한 성과인지 그것까지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해놓고서 같이 운영을 하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성남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센터와 마을의 네트워크 경쟁 구도 그것도 굉장히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일이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센터가 생기게 되면 민에서 운영을 해도 분명히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주민자치센터 역시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출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어쨌든 명확하게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설립을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성남 사례를 굉장히 귀담아 들어서 목소리가 안 들리죠? 목소리가 많아서. 공감 사례는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냅니다. 마이크 누구요? 제가 하면 길어지니까 안 돼요. 맞아요. 안 돼, 우리 센터장님은. 아니, 우리가 안 돼. 제가 1분 되세요. 1분. 네, 지금 구조가 왜 마을넷과 센터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냐. 어떤 형태로 그 센터가 생기면 지역의 공동체는 도움이 된다. 이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네트워크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한 바가 다뤄지면, 달성이 되면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원센터 절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직영이든 그 인간이탈이든 중요하지 않다. 대신 되면 인간이탈이 훨씬 더 자유롭고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술도 안 먹었나? 얘기 안 나.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공감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조원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임창희 도의원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하시기 전에 도시재생센터장을 하셨어요. 근데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일부 마을 만들기에서 하는 일과 흡사한 일들을 해왔어요. 실제로 보면은 도시재생센터 안에 마을 만들기 팀이 있다고 해요. 오늘 앞에서 이제 사례를 보셨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과 우리 지금 마을 만들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달리 보였는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간지원센터 논의를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활동이 만약에 1이라면 중간지원센터로 할 수 있는 일이 2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0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싸고 느립니다. 그거를 대안으로서 중간 지원 조직, 민간이 했을 때 그 효율성과 또 그 전문성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도시재생 협력센터장을 하면서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그런 전문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쓰는가였습니다. 공동체가 부족한 부분, 아까 센터가 어쩌면 기존에 있는 공동체 또는 네트워크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쩌면 만약 공공에서 지정을 했을 때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나 이만큼에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질문이 왜 하냐, 무엇을 하냐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마을에서 부족한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저는 향후에 저희 강주에서 마을 공동체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대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귀가 진짜 지난번에 보았고요. 지난번 마을만들 지원센터라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저는 담양에서 세분화를 맡은 역할을 했어요. 담양군에서도 센터에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도 여전히 센터에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센터가 만들어진 그 과정들이 지난군하고 담양군 같은 경우는 안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난번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민간에 가까운 공공연수도 되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민간 인파를 통해가지고 담양군과 지난군 센터는 사실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위기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했냐면 센터를 만드는 그 조례 자체에 포함된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조례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센터에서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조례상에 있는 위원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트워크가 지금 센터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센터를 운영하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센터의 역할과 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광주에서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례 안에 실제로 네트워크가 센터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없으면 자꾸 성남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미안해요. 예. 잘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우리가 거고. 나쁜 소리네요. 예. 담양에서도 실제로 네트워크가 센터가 정량을 하려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트워크를 어떻게든 끌어안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센터는 저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해요. 도구. 필요할 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절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센터의 형태도 분명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결정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트워크 또는 주민들이 센터와 일정일 때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 수원에 3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센터장님께서 또 다른 유형이 좀 나쁜 사례. 수원이 성남보다는 나은 사례. 수원이 아니 더 나쁜 사례. 전 시장이 있을 때 마을 만들기 관련된 일을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그 수원에 마을 만들기 관련된 공동체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원에요? 예. 없을걸요? 예. 대전에 있는데. 대신에 활동가들이 구축이 된 대동계라는 우리 대동계라는 얼딱 한 20명 되는 네트워크 조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들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만들기 공동체들이 이어서 만들어진 그런 네트워크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알아서 잘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행정이 주도하지 않았나? 행정이 깼지. 예, 예. 행정이 못 만들게 했나?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우연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네트워크 조직은 없는 거예요. 예, 예. 저도 이상하게 제가 네트워크 만든다고 하면 아 그거 왜 자꾸만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반응들이 온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이게 지금은 옛날에는 마을 만들기가 운동적인 차원 시민사회도 주도했는데 그것이 정책으로 가면서 시장이 행정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나 정치적인 부분들을 이끌려가고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은 굉장히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올해 목표가 수원시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지금 네트워크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또 왜 하냐, 뭐 만나서 무슨 내용을 하느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느냐. 네트워크 계획 없습니다. 모임 구성원들이 만들어서 거기서 내온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반대 부딪히고 있지만은 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만드냐? 그게 요즘에 이제 고민인 거예요.
마을 만들기가 누구 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 딱 던져요. 그러면서 마을 만들기를 왜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거예요. 마을 만들기? 야, 그런 거잖아요. 좋은 사회 만들자. 좋은 마을 만들자. 어떤 마을이냐. 사실 큰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너무나 지구 자원을 빼앗던 거, 그리고 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의 실질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는 공동체인 거고, 마을인 거고, 주민인 거고, 그래서 주민자치인 거고,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되는데 계속 단체장이 단체자치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공네트워크 센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공네트 제3섹터 영역으로서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는 게 핵심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가 중에 카메라 딱 세팅해주시고 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 세팅됐어요.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빨리 끝내야 술 먹겠죠? 아니, 아니 관계 없이 먹는 사람이 관계 앞으로 어떻게 있어요? 되게 특별한 제 경험들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조례 없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안산이 조례를 1년 동안 준비해서 2008년 3월 달에 센터를 오픈했는데요. 저희가 일주일 늦게 2008년 3월 달에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례 없이 오픈을 했어요. 조례를 마을센터를 운영하고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대부분 센터가 없더라도 조례는 대부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이해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센터도 역시 매한가지였어요. 근데 대단히 다양한 형태의 과정들을 거쳐서 센터들이 만들어집니다. 제일 많은 거는 아마도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많은 이게 가장 제일 첫 번째 케이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그룹이 힘이 센 안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 거죠. 힘으로 밀고 올라간 이런 케이스인 겁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서 행정도 방법 없고 주민도 방법 없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아서 지역 자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뭐 여기서 네트워크와 센터 경쟁하기도 해요. 지역 내에서. 근데 네트워크도 있고 센터가 있는 데는 그나마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네트워크가 없거나 센터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없어요. 두 개가 다 작동되고 있는 데는 지극히 드뭅니다. 근데 경기도 지역은 웬만한 데는 대부분 다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센터들도 대단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조례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광역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행정과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센터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2008년 3월 달에 센터를 오픈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강릉에는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네, 없어졌어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통합지원센터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당연히 강릉의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개별 모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직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해서 모임들을 주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지금 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지는 센터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예산을 날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산 제로. 조례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 예산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 제로인 경우를 3번 경험했어요. 3년에 걸쳐서 예산 제로인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을 만들기 예전에 마을 만들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데가 진안이죠. 구자인 박사가 진안에 있을 때에도 예산 제로였던 상황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대단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 광주 광산구 거기도 초기에 만들어졌다가 예산 다 제로로 다 날라갔습니다. 의회에서 날리기도 하고 지자체장이 날리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날리기도 합니다. 대단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센터 입장에서는 정말 속색이는 마을 공동체들이 존재해요. 근데 거기 그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날라가졌을 때 제일 앞장서서 예산을 살려줬던 데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왼쪽 오른쪽 가리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정치적으로 왼쪽 오른쪽 가리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빨리 시작했으니까 계속 우리 1등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서도 잘 나가다가도 뭔가 불안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로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한다고 잘 되던데도 침체기가 있고 침체기였던데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탔으면 좋겠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건가 하면 센터는 무조건 있으면 좋습니다. 무조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우리한테 더 유리한 센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얼마나 힘이 있어. 근데 이 힘이 예전에는 머리띠만 두르면 힘이 있었어요. 숫자만 많으면 힘이 있었어요. 이제 아닙니다. 얼마나 잘 핸들링할 수 있냐, 좌우를 잘 핸들링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들고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사업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시장, 도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 있어요. 강릉 마을 만들기 했던 리더들 중에 7명이 시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의원들이 마을센터 없앴어요. 왠가 하면 자기네들이 성장해오는 후배 그룹들의 길을 차단해야 되니까.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지금 현재 국힘당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센터가 내지는 행정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행정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있을 수 있는 행정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센터밖에 없습니다. 센터에 센터장이 누가 어떤 마인드에 있는 사람이 오느냐는 그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느냐와 100% 관련되어 있어요. 네트워크와 내지는 행정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전적으로 센터장의 마인드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장을 데리고 올 건가 내지는 우리 중에 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얘기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직영 내지는 위탁 이것만 계속 고민하세요. 그거 말고 제3의 길에 대한 방법들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행정이 안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마인드 떨어질 수 있어요. 만들어놨는데 깽판 부리면 없는 것만 못한 상황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원 조직을 직접 만들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고민도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야, 신안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기호 1번. 우리 시장센터가 한번 이따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안성 통합지원센터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바가 있는데 민간과 그 다음에 직영 이 두 가지만 생각했다가 재단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쉽지 않은 과정에 재단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 네트워크가 아까 전에 네트워크를 조직하신다고 하니까 네트워크 왜 함께하고 계세요? 네트워크?
왜 하냐고요? 저요? 공보국장이 공동체와 소통하고 공부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저희 네트워크, 저희 너국내 네트워크 왜 함께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저 혼자 못하니까. 저희 너국내 네트워크와 왜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신다. 역시 대표님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르폴 공동체 네트워크 그래서 생각하면 서기 아카이브 국장을 맡고 있는 고한별입니다. 네, 혹시 앞에 빵이 있다면 저희 집 빵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민원사 해결을 위해서 좌충우돌 하다가 권 대표님하고 우리 마리오니 쌤을 만나갖고 이주가 발을 담그게 됐어요. 근데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빠져나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미지옥처럼 계속 빠져들어서 지금 4, 5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하냐라.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 그냥 못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못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좀 더 보태면 그냥 마을에서 있었던 일, 마을 안에서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와가지고 넋두리 풀어내면서 스트레스 풀고 마을 가서 또 에너지 내서 일하려고 네트워크 계속 뭐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고 계속 5년째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활동을 한 게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막내가 5살이에요. 네, 네트워크 시작할 때, 조직하고 할 때, 사업 진행하고 할 때 배 불러가지고 창단식하고 막 그랬습니다. 마을에 1도 관심이 없던 사람. 근데 이제 애가 생기니까 이 아이들이 키워나가다 보면서 내 품에서부터 빨리 독립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니까 마을이 보이고 마을 바깥에 이제 길바닥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들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마을 안에서 애들 교육하면서 뭐라 그래야지 사교육으로 돈 쓰고 싶지 않고 마을 안에 재능 많으신 분들이 마을 안에서 그 재능 후원해 주시면 아이들이 마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동체 활동을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와 있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활동가님들과 만나는 시간들 계속 조직하고 뭐 풀어내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저희는 그래서 네트워크 너국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센터가 필요하느냐? 근데 왜 직영이나 민간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트워크 안에 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많은 활동가들이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들이 마을에서 들썩들썩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네트워크, 소규모의 네트워크가 또 다시 조직이 된다고 하면 반갑게 조직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아까 전에 센터장님 얘기하셨어요. 몇 분의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조직되고 새롭게 커지다가 또 사그라들기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하는 게 마을 일이고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광주시가 저는 센터가 없어도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센터를 왜 만들어 달라고 도의원님한테 얘기하고 시의원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시장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느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저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희랑 함께 호흡 맞춰서 마을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공동체 활동이 들썩들썩 광주시에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마지막 네트워크 파티할 때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고 놀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센터 만들어서
공동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목적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광주시가 자꾸 센터가 없다 보니 그리고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마다 조무관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화딱 지나가지고 센터 만들어달라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목적이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을 끌어가시는 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센터가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재단 이야기가 갑자기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여주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역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선배님 역량 좋으시고 큰 위치에서 공동체 조직하에 나가시고 도움 주시는 분들 그리고 옆에서 호흡 맞춰서 움직여주시는 우리 활동가님들 통해서 광주시에 맞는 센터가 직영이든 민간이든 재단이든 간에 저희가 위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준비해 가야 되는 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전에 고경화 센터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해야 할 일,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트워크의 시작이 아시죠? 지금 센터에 계신 분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아까 시작할 때 주민 스스로가 조직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라고 소개를 하긴 했지만 함께 한번 모일까요? 라고 말을 던진 건 센터의 직원이셨던 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주시에서 저희 네트워크가 활동하지 않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지를 내면 누구나 그냥 쉽게 왔다 갈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저희 네트워크인데 오늘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저희의 네트워크의 시작의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도움 주셨던 마경희 선생님께서도 오늘 태어나자마자 뭐 집에 가 있지 왜 여기 와 있어 깜짝 놀랐어요. 몸 안 사리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만들었어? 몸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라는 얘기 질문 한 번 더 던져볼게요. 강의가 숨었어. 현장 인터뷰. 아픈 마음 건드리지 마. 어머. 그러니까 총무하고 나도 왜 따지냐고 왜좀 보여? 조직 사람이 내가 좀 먹지 말고. 형님 그거 불상 많이 먹는 빵이에요. 인사를 늦게 드렸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잖아. 쇼티를 내자. 나 배대대가 먹었던 사람이 네, 알려줘봐. 있습니다. 마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잠시 제가 외도 중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 이동에 도시대상 현장지원센터 강목장으로 있습니다. 네, 2019년까지 광주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여름몰 공동체 네트워크를 왜 만들었는지 지금 변수현 대표님한테 원망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를 하면서 제가 가장 미안한 사람이 변수현 대표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주에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수원을 마을연예단체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갖게 됐고 경기도 따북공동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광주가 물모지였어요. 마을 만들기에. 그래서 따북을 그만두면서 용인과 이제 광주에서 내가 사는 곳에 그때 제가 활동을 할 때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왜 다른 데서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네가 사는 데서는 안 하냐. 그 질타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광주가 불모지인 만큼 내가 처음 포문을 여는데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기도의 따북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제 가지고 그 조직 만들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니는 과정에서 변소연 대표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에서 이 주에 모이게 하고 좀 봅시다 해서 만나게 된 게 거의 시작점이었거든요.
됐는데 이제 그게 9월이었고 10월이었어요. 9월, 10월이었는데 모이긴 모였어요. 모이긴 모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활동이 마을 만들기라는 것도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3인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동영상들 있잖아요. 우리 초기에 막 보는 동영상들 그런 것들도 막 올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좀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전국 네트워크처럼 광주에 있는 마을 만들기 하시는 조직들을 마을을 찾아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전수현 대표님이 가장 주축이 되고 여기에 지금 고한별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중심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을 발굴을 했고 그때 조소연 대표님과 고한별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윤영민 선생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넷이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냥 수학이 됐는데 새벽 2시 반까지 회의를 했었어요. 네. 그게 한 4차례 됐던 것 같고 한 10분씩까지 회의하는 부분이었어요.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정말 우리 권수현 대표님한테 죄를 짓는 게 그 와중에 전 대표님이 아기를 막내를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잡고 새벽 2시 반까지 일하니까 네, 됐을 때 그래서 네, 어쨌거나 많은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적어두고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얘기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 광주시에 나랑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있는지 나의 이 고충을 같이 공감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고 우리 같이 하소연할 수 있는 거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같이 이런 아픔들을 공유하고 그럼 어디서 이 아픔들을 또는 이 어려운 문제 해결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보자. 여주 간대요.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는 조문했어요. 모이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모이실 분들 모이세요 해서 모이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고요. 지금은 이분들이 너무나 튼튼하게 전 대표님의 막내와 저희 노공래씨 나이가 같아요. 저희 노공래씨 한 살 많겠네요.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라는 것이 참 사실은 그 의미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안타까움이 우리 전국 네트워크 대화 모임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정례화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루틴이 반복이 되고 상당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드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기록화가 되고 조금 더 여기서 증발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의견으로 하나 모아져서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이 내용들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네트워크도 전국 네트워크도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카이빙 차원에서라도. 전 대표님 혹시 답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아카이빙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셔서 말씀드리자면 정보들이 지금 저희 전국 대화 모임이 이제 단톡방이 제가 이거 행사 준비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내용들을 보게 됐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 얼굴도 잘 모르는데 저희 이거 한다고 막 홍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뜸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마을에서 하는 행사들을 이렇게 뜨물뜨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신안의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이렇게 글들을 하나 올려주시는 거 보고 그냥 저렇게 말 던지면 되나 보다.
네, 던지면 되나 보다라는 희망을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전국이라고 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너른 거울이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니네가 뭐 광주 대표야? 왜 그 이름을 니네가 써? 이런 식의 이미지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 안으로 더 그냥 편안하게 오픈된 마음으로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 초기에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국 대화 모임 단톡방에서 우리 신한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이렇게 말 던지시는 거 보면서 벽 없이 그냥 막 던져도 되는 곳이구나. 네, 전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이게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던져도 되는 모예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만 하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자리까지 와주시니까. 얼마나 불안했는데. 저희 시집이 무한이에요. 네, 제 무한에서 오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워하는데 시집이 무한이라서 가끔씩 내려갈 때 센터 한번 방문하는 거 신안으로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너른거울 공동체 네트워크의 이제 올해의 과제이고 계속 얘기를 그거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찝어주시고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던져주시는 귀한 말씀들 잊지 않고 싶은데 애를 넷을 해서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마음속에는 깊게 담아놓고 있고요. 혹시 좀 더 말을 보태주실 수 있으시면 더 보태주셔도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10시 30분이요? 10시 30분이요? 힘내십시오 그냥. 뭐 계속 가나요? 12시까지 가나요? 네. 말씀들 없으시네요? 뭐 더 얘기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얘기하는데 이제 각자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네네네.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과제, 네트워크의 과제가 센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만드는 거라서 올해 이 전국 대화 모임도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전국이잖아요. 나 준비 안 되는데.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좀 더 이렇게 역량 좀 올려놓고 이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이제 누구 지칭하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센터 만드는 거 우리 수원에서 오셨던 저희가 성남에 갔었을 때 센터 만드는 걸로 한번 대화 모임 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최효리 선생님께서 맞죠? 네, 선생님이 그냥 던지는 말로 그냥 던졌거든요. 제가 그 맹큼 잡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지금 이번 달에 이렇게 저희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추진을 하게 됐고요. 다음 달도 그렇고 저희 토론회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아까 민간 아니면 또는 재단까지는 좀 힘들겠죠? 네, 질경 그리고 저희 광주시에 맞는 센터가 그리고 저희가 센터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계속 토론을 하면서 내용 정리해 가려고 하는데 좋은 말씀들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토론회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가 저희 아까 왜 제가 네트워크 하세요라고 저희 운영진들한테 물어보고 다녔냐면 저희가 이렇게 소소한 생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냥 넋두리 풀어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만나고 있고 다른 마을 활동가 더 많이 만나서 웃고 떠들고 노는데 사람 많으면 더 즐겁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계속 네트워크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센터 추진하고 센터 위탁받고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아주 소소한 마음을 조금 더 키우고 센터 저희 광주시에 맞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힘들 좀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소연